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해군이 올해를 남해군 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1년 내내 축제와 행사를 열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인데 확산세인 코로나19가 변수입니다. 직격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달곤 위원장에게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경남의 민심과 앞으로의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자 지역 중고차 업계는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하려 했던 일제 수탈의 상징인 충남 서산의 옛 장항제련소가 지역의 성장과 치유를 도모하는 대규모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올해는 남해군이 공식 선포한 남해군 방문해입니다. 단기간에 관광에서 벗어나 1년 내내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를 열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인데요. 다만 확산세인 코로나19가 변수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계단식 논이 절경인 가천 다랭이 마을. 유럽풍의 이국적인 건물과 빼어난 풍광이 어우러져 전국 관광 명소가 된 독일 마을. 은빛 모래가 아름다운 상주 엄모래비치까지 남해군의 관광 자원은 풍성합니다. 하지만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 수는 연간 45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빼어난 관광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올해를 남해군 방문의 해로 선포해 관광객 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단기간에 관광 기획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한 관광문화재단과 손잡고 축제와 홍보, 관광상품 개발 등을 1년 동안 지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126억 원에 이릅니다. 수용태세 개선과 환대 서비스 개선, 만족도를 갖다가 개선하는 그런 어떤 그 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회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남해 관광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올 연말까지 멸치축제와 마늘 한우축제, 독일 마을 맥주축제 등 축제만 27차례 열리고 체육과 문화행사도 60여 회나 개최됩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축제나 행사는 취소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수칙을 지켜가면서 거기에 알맞는 프로그램들을 축소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확장을 해서 유연하게. 의계인 1973 홍보탑,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 개통으로 남해 관광이 활성화되었듯 올해를 관광 부흥의 기점으로 삼자는 뜻입니다. 보물섬이라는 이름처럼 올 한 해 남해군이 관광산업 도약으로 빛을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남은 정권 교체를 내세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직격 인터뷰 오늘 순서에서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달곤 위원장에게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경남의 민심과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대선의 승리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크게는 아마 지금 현 정부의 무기력에서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 우리 사회가 분열, 소위 갈라치기를 해가 정치를 하는 그 행태 때문에 분개해 있는 사람이 많았고, 두 번째는 정치를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우리 사회에 보통 사람들이 의식이나 교육이나 정보를 해석하는 수준이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는 정치를 계속하니까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를 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걸 바꾸게 되겠다 하는 것이 큰 흐름인 것 같고요. 경남에서 민주당하고 20% 이상 차이를 나온 것은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약속했던 정책들이 경남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푸는데 적실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시장 중심의 경제를 움직이겠다. 원전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다음에 항공이라든지 우주 산업을 일으키겠다. 지금 거제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 양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힘들었던 김해, 갑을 지역도 전부 다 저희들이 의시하게끔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볼 때 정책 방향하고 경남이 안고 있는 문제의 지금 성격하고 부합성이 높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경남의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후보가 약속했던 정책 방향하고 경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열쇠하고가 부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자력 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에너지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여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어렵다. 그 다음에 우리 경남이 진해를 위치해서 한미동맹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민주주의의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합이 됐다. 세 번째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경남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푸는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합성이 높다. 그래서 종래의 보수적인 성향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당과 우리 국민의힘 사이에는 20%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경남 18개 시군에서 전부 다 저희 국민의힘을 다 우세하게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점은 경남 전체가 변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임할 생각이신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마련할 때 시군 다 도단위에서 올라와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 지역의 지금 현안을 푸는 데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인수위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 반영될 것이 높아지면은 도민들의 지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동안에 너무 소위 말하는 민주당 일색의 지방정부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도지사 하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장 하는 사람도 감옥에 가 있고 이건 정말로 도민들로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지금 뚜렷한 도지사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봤지만은 성과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강력한 후보군을 준비해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시면시 도면도 단위의 경제가 풀리나게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자리도 찾아가서 경남을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 R&D 분야, 연구개발 분야에 더 집중해가지고 우수한 인력도 이 경남에서 일자리를 구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출근길 이슬비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슬비나 빗방울 형태로 이어지겠는데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에 다시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저녁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운전하실 때 짙은 안개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면서 대기가 습해져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곳이 많은데요. 경남 남해안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바다 안개까지 유입되면서 오후까지 이 안개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 유지하며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어제부터 영향을 준 비구름대는 빠져나가고 현재는 약한 비만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9도, 창원 10도, 고성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3도, 양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9도, 진주 9도, 하동 10도, 사천도 1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3도, 합천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커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봄비가 또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하자 지역 중고차 업계가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업계는 수많은 관련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고 중고차 가격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200여 개의 매매상이 몰려있는 울산의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찾는 사람이 거의 없고 경영난 속에 올 들어 10여 개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조합 사무실에는 대기업 진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할 경우 특히 울산 경제에 타격이 심각하다고 우려합니다. 울산의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80%에 가깝고 대규모 물류망과 경매 시스템을 갖춘 현대글로비스가 있어 생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200개 우리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가족 또 그에 따르는 또 그 관련 사업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불보듯이 아마 도태하고. 현대기아차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5년 10만 킬로미터 이내 자사 중고차 중에 200여 개 항목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판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양한 중고차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통합정보 포털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중고 매매업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올해 시장 점유율 2.5%를 시작으로 내년 3.6% 등 자체 시장 점유율 상한선도 만들었습니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중고차 매매업을 대기업이 활동할 수 없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대선 이후로 최종 판단을 미뤄놓고 있습니다. 폐업 위기에 몰린 중고차 매매업계는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이 늦어질 수도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옛 장항제련소는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하려 했던 일제수탈의 상징입니다. 이곳을 대규모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지역의 성장과 치유를 도모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1936년에 세워져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자원수탈 거점이었던 장항제련소. 해방 이후에는 국내 비철 금속 제련의 중심 역할을 맡았고 210m 높이의 굴뚝은 한때 아시아 최고 높이로 우리나라 공업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지난 1989년 공정의 첨단화 등으로 운영이 중단됐는데 제련 과정에서 배출된 중금속이 주변 땅을 오염시켰고 주민의 건강도 해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암수를 2번 하고 이렇게 겪었는데 제련소 굴뚝에서 바람이 잘못 불어서 이 지역으로 바람이 쏟아지면은 농작물이 그냥 콩이나 뭐 논농사도 역시.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7년 동안 2천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오염된 땅을 깨끗하게 되돌렸습니다. 충남도는 축구장 150여 개 면적인 이 일대 110헥타르 부지에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철새 약 30만 마리가 찾는 이곳에 철새의 쉼터가 될 생태 습지를 만들고 7.5km 길이의 탐방로와 생태 체험관을 세워 다양한 생태 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옛 제련소 부지 바로 앞에는 이 일대 토양 오염의 역사와 정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치유의 역사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서천 갯벌을 품고 있어 정부도 생태 복원과 치유의 공간으로 이번 사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환경부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대선 유력한 후보님들께서도 그 각자의 공약으로서 내세우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도는 오는 6월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빠르면 2년 뒤에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9년이면 생태공원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계속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농촌지도자 고성군 연합회 이사회가 오전 11시 고성군 친환경 농업연구소에서 열립니다. 남해군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가 오후 2시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펼쳐집니다. 환강 취수장 설치 반대 및 댐방류 피해 보상 대책위 간담회가 오후 2시 합천군 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민협의체 발대식이 오후 2시 산청읍 사무소에서 열립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업무 협약식이 오후 2시 30분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펼쳐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공단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근로자 밥상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단 주변 음식점 80곳을 비롯해 사업체 집단 급식소와 위탁 급식소 56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수 검사를 실시해 영업장 위생 상태와 오염을 진단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에게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도구를 1인당 10개씩 지원합니다. 오는 14일부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1,437명의 주소지로 도구를 보내고 나머지 물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나눠줄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합니다. 나 더하기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관리와 자존감 향상 등 학생 정서 회복을 위한 10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자로 제작해 학교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2년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에 지원할 도약기 창업 기업을 모집합니다. 유망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3년에서 7년 된 도약기 창업 기업에게 최대 3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제품 고도화 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 제조와 지능형 로봇, 전문가 멘토링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남FC가 어제 밀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하나원큐 K리그2 2022 4라운드 전남 드래곤즈와의 맞대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경남은 전반 4분 만에 정충근의 K리그 데뷔골,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곧바로 동점골을 내주고 역전까지 허용하면서 패해 2승 2패, 승점 6점으로 리그 5위에 자리했습니다. 하동군이 금성면 나팔마을에 국도비 19억 원을 투입해 지붕 개량, 혐오시설 정비,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생활 개선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합니다. 금성면 나팔마을은 고령자와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데다 하동화력과 광양제철, 여천공단에 둘러싸인 채 주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함안군이 조성 중인 함안 제2승마장이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함안군은 사업비 38억 3,500만 원을 투입해 법수면 악양마을 일원 9,700여 제곱미터 터에 마사동과 실외 마장, 관리동, 체험장을 갖춘 제2승마장을 조성해 관광 체험 승마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이 백도라지 지역 특화 장목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2024년까지 3년 동안 우량 백도라지 모종 100만 주를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공급받아 재배 면적을 6헥타르까지 확대하고 가공식품의 상품화에 나섭니다.